안녕하세요. 창의 로봇 지도사 과정을 담당하게 된 김태현입니다. 자, 1강부터 20강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1강부터 5강까지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고요. 6강부터 20강까지는 실습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1강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로봇 메이커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메이커 교육은 4차 산업의 지금 핵심 교육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이란 사회 경제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어떤 시점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 토인비가 처음으로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용어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가장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이 산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었고 이 4차 산업혁명이 1차부터 4차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1차 산업혁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세기에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냐를 살펴보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시작이 됐고 기계화가 되면서 노동자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공장으로 가서 간단한 계산을 하거나 또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수치와 계산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학이 학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교육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의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를 말을 하는데요. 이때의 특징은 전기가 개발이 됐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이제 18세기 1차 산업혁명에서 영국이 경제 주도권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국이 이 경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교육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이 생기고 컨테이너 벨트가 생기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런 발전을 보고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기술자 교육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그러면서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도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IT라고 하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죠. 그래서 지금도 좀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고 그로 인해서 자동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면서 이제 자동화되고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근로자들을 교육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컴퓨터 IT 교육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식 근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뭐 개발자라든지 웹 디자이너, 뭐 웹 기획자 이런 웹과 관련된 인력 양성에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3차 산업과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서로 융합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발달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사물과 사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연결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융합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창의력 교육 또는 융합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 메이커 교육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변화 또 산업혁명의 변화는 경제와의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요. 예전에는 제조업이 주를 이루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IBM, HP, 파나소닉, 제록스 이런 데들은 다 뭐 컴퓨터를 만들거나 카메라를 만드는 이런 제조업이죠. 그래서 예전 시대에는 이런 물건을 무언가를 제조하는 그런 제조회사들이 경제의 상위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19년 현재까지 기업의 변화를 보면 지금 뭐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닌 IT 기업들이 다 상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IT 기업들,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삼성 같은 기업은 또 애플도 마찬가지고 모바일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기술과 연관된 모바일은 IT 기술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같이 하지만 여기에 경제권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산업에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위권을 이루고 있고 그런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당연히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공지능, 3D 프린팅, 블록체인,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존에 있던 사물과 IT 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형성을 이뤄 나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의 그 근원은 기술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제임스 어벡터라는 MIT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은 증폭의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1차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조금 다르게 굉장히 개인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기술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커 교육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메이커 교육은 우선 메이커에 대해 의미를 조금 살펴볼게요. 이 영어의 뜻만 생각을 하면 뭔가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시대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고 어떤 공유 문화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오픈소스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은 온라인상에 굉장히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접한 그런 지식보다도 더 많은 지식이 온라인상에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소스들, 전문가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소스들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누구나 다 온라인상의 SNS 또는 유튜브나 뭐 이런 그런 사이트에 올려서 공유하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메이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인과 전문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뭐 기술, 로봇, 제작 이런 거를 일반인이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전문가가 하던 역할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
내가 예전에는 무언가를 사서 사용을 해야 되는 소비자의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교육이 조금 주목받는 이유는 뭐 이런 시대적인 배경, 환경도 있지만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로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퀴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예전에는 이제 교실에 앉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주입식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지만 이제 지금 학교의 분위기나 어떤 문화들은 주입식이 아니라 직접 뭔가를 만들어보고 뭔가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학생 중심의 그런 교육으로 과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 조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런 메이커 교육이 이 시대의 흐름과 잘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로봇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또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조금 치우쳐서 교육을 하는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은 그런 기술 교육이 아니고 경험 중심의 교육이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술 교육과 경험 중심의 교육을 했을 때 무엇이 다른지 뒤에 계속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선 시모어 페퍼트는 머리로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시모어 페퍼트는 이런 경험주의, 구성주의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구성주의 이론을 정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과 어떤 수리력을 돕는 그런 교구들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레고 블록으로 로보틱스 건축 프로그램인 마인드스톰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어 페퍼트는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건축물을 통해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경험에 의해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구제를 활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메이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생을 메이커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 이게 메이커 교육이 지금 현재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생긴 어떤 교육이 아니라 이 시대부터 이런 메이커 교육 또 경험주의, 구성주의 교육을 계속 강조해온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와 굉장히 잘 맞물려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성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두 다 아는 되게 유명한 교육자이자 공학자이고 철학자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발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예술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면서 건축가이고 공학자이면서 음악가이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그런 해부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많았고 굉장히 가장 역사상 훌륭한 메이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직접 설계도를 그린 것들도 공개가 됐죠. 그래서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그 시대에 실행이 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그 실패했던 그 설계도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실행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설계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레벨은 아이들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물을 개발을 했고요. 음물은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만든 교구인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작을 해서 경험을 쌓아서 그것으로 지식으로 만드는 그런 구성주의를 시도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이 피아제도 구성주의 학자죠. 그래서 학습자들은 경험에 기반한 그들의 스스로가 지식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 활동과 개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여기에 공학을 통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특히 공학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구성주의 학자로는 듀이, 몬테소리, 프레벨, 페스탈로치 이런 사상가들의 이런 구성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서 이론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 메이커 교육이 왜 필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시대의 흐름과 굉장히 잘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그런 팀 모둠 이런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재 요건 중에 하나가 소통 능력, 그 다음에 협업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키워가기에 이 메이커 교육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모든 이렇게 소그룹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그 그룹 내에서 같이 의견을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기에 굉장히 적합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메이커 교육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만들다 보면 항상 실패와 다시 재도전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 실패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이 메이커 교육은 뭔가 실패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계속 개선하고 될 때까지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배움을 얻어나가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원하는 가정 중심의 교육 방식인데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전에 교육 방식에서 이런 과정 중심 또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사가 앞에서 뭔가를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또 수업 과정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 평가하는 그런 과정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의 교육 과정과 굉장히 잘 맞는 교육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를 핸즈온 르네상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이제 지식과 경험이 온라인상에 다 축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빅데이터가 이미 축적이 다 되어 있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문가도 전문가의 영역에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창의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리고 그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 이런 능력들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된다는 이 결과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개개인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또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개개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던가 그런 뭐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던가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온라인상에 다 있고 우리가 그 자료를
검색을 해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로봇과 관련된 로봇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로봇 메이커 교육은 피지컬 컴퓨팅과 연관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인간과 물리적 장치 사이에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개념을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서와 모터 같은 이런 장치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외부 환경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의 빛이 얼마나 되는지,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외부의 환경을 감지해가지고 컴퓨터로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환경에서 얻은 이런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다른 어떤 조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피지컬 컴퓨팅에 사용할 수 있는 교구는 로봇형, 보드형, 모듈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류별로 다 하나씩 다뤄볼 예정인데요. 로봇형은 이제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완성품을 가지고 로봇을 조립하는 그런 과정 없이 완제품으로 뭔가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형은 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에 따라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모듈형은 이런 센서나 모터 같은 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좀 더 메이커 활동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듈화 시키는 그런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형 피지컬 컴퓨팅을 먼저 살펴보면요. 완성된 형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센서나 모터가 이미 로봇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해보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로봇을 동작하게 하는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교구에는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오조봇, 햄스터, 알버트 같은 것들이 로봇형 교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완제품 형태여서 이제 쉽게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메이커 교육을 하기에는 약간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제 완제품을 가지고 로봇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그런 정도 하는 수업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중심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드형 피지컬 컴퓨팅을 살펴보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포함한 전자보드 형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회로판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면 회로도를 구성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두이노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픈 하드웨어 보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같은 그런 것들처럼 이 아두이노 같은 것도 이제 오픈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전기회로나 전자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 교육으로는 조금 힘들고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로 구성 없이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센서 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코보드나 센서보드 이런 스크래치 엔트리용으로 좀 나눠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듈형을 살펴볼 텐데요. 모듈형은 이런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직접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센서나 모터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조립을 해서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듈형이 메이커 활동에는 가장 조금 쉬우면서도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앞서 봤던 형태들과 조금 다른 점은 원하는 대로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만 내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고 형태의 블록을 사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종이철사 같은 이런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메이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이 쓰는 것들이 허밍버드, 레고 위드, 비트브릭 등이 있고요. 저희가 이 교구 중에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메이커 교육의 효과를 잠시 살펴보면요. 학생들이 이제 직접 조작 활동을 하다 보니까 흥미와 참여 유발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현실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컴퓨터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 지식 향상, 우리가 아까 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요. 이 스팀, 과학, 기술,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융합 교육이 가능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이 가능한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그다음에 로봇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핵심은 메이커 교육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융합을 하고 그것들을 나의 지식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기술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